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3일 미장 한입 시간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잘 받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날 미국 증시가 참 복잡했잖아요. 그 흐름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S&P 500이 연초 손실을 만회하는 중요한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또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정말 뭐랄까 희비가 엇갈린 그런 하루였죠.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서요. 주요 지수의 이런 상반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또 시장을 뒤흔든 개별 종목들 이야기, 그리고 채권 시장이나 거시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함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요 지수들의 엇갈린 행보입니다. 자료 첫 부분에도 딱 나와 있던데 S&P 500은 0.7% 상승해서 5,886.55로 마감했고요. 드디어 연초 이후 손실을 전부 회복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정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죠. 연초에 좀 부진했었는데 이걸 딛고 일어섰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꽤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더 인상적이에요. 1.6%나 급등해서 19,010.08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역시 AI 관련 기술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견인한 결과로 봐야겠죠. 자료에도 관련 종목 이름들이 여러 보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라던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죠.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0.6% 하락한 42,140.43으로 마감했는데요. 이건 특정 대형주가 발목을 잡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특정 대형주. 그게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러니까 UNH였군요. 자료 보니까 무려 17.8%나 폭락했던데요. 이게 CEO 사임이랑 또 뭐였죠? 연간 가이던스 철회. 이런 악재가 동시에 터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우지수 전체를 끌어내릴 정도의 파급력이었나요? 그렇습니다. UNH가 다우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거대 기업의 리더십 부재 문제 그리고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 이거는 투자 심리에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죠.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어떻게 지수 전체, 나아가서는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극단적인 대비네요. 아니, 같은 날에요. 그 코인베이스, COIN이라고 하죠. 이건 S&P 500 지수 편입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24%나 급등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던데요. 네, 그렇죠. 지수 편입이라는 게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수급 개선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 자금이 기계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죠. 아하. 결국 이날 시장은 AI로 대표되는 어떤 성장 기대감, 그리고 UNH 같은 개별 기업의 돌발 악재, 또 COIN의 지수 편입 이벤트,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수별로 다른 그림을 그린 셈입니다. 네, 정말 복잡했군요. 자, 그럼 이번엔 채권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4.46%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건 경기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라는 게 보통 미래의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경기가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3.977%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현상.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단기금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망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렇죠. 2년물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시장이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이른바 금리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좀 더 먼 미래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복합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채권 분석 리포트에서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거주경제 지표 쪽도 한번 살펴보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전년 대비 2.3% 상승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으니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시장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 중 하나였을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네. 실제로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료 후반부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이건 여전히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이런 정치적 변수는 참 예측이 어렵죠. 맞습니다. 특히 그 무역 정책 같은 지정학적 변수는 그 방향이나 강도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요. 한번 이게 불거지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자산들 움직임도 간단히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달러는 106.30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금값은 S&P 500 회복 같은 위험 선호 심리 때문에 3,283.31달러로 소폭 내렸군요. 네, 그렇죠.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인 금은 좀 약세를 보이니까요. 반면에 국제 유가 WTI는 미국하고 영국 간 무역 협정 기대감, 이런 재료에 반응하면서 63.70달러로 상승했고요. 각 자산이 처한 상황이나 재료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휴전 소식에 좀 안도하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 증시는 상하이랑 홍콩이 엇걸리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참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이죠.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귀한 자료들을 토대로 2025년 5월 13일 미국 증시의 여러 단면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S&P 500의 연초 손실 회복이라던가 기술주의 질주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또 UNH 사례에서 봤듯이 특정 기업의 리스크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수 같은 그런 불안 요인들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진 CPI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던가 예상치 못한 이슈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변수들이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시장은 여전히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이런 긍정적인 거시 환경, 그리고 AI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과연 무역 갈등이라던가 개별 기업 리스크 같은 이런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을 계속해서 압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